세로로 나열하는 방법 하고 보면 2, 3, 4, 5 잘 되고 있어요. 이름을 제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애드레스도 알파벳 순으로. 자, 일단 왼표는 완료본입니다. 테이블로 돼서 our support step 해서 표로 이름과 기타 분야 그리고 가능 시간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테이블은 우리가 보통 언제 써야 되냐면 지금처럼 정말 표에만 쓰는 게 테이블이죠. 옛날처럼 표를 뭐 홈페이지에 레이아웃을 잡는 경우는 이제 사라졌지만 어, 표가 반응형으로 들어오면서는 표를 잘 안 쓰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표가 반응형을 잡기가 꽤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가 반응형을 잡기가 까다로운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를 잡으면 얘가 반응형이 됐을 때 너비가 비율대로 줄어드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여기 일부 내용이 아래로 내려온다거나 세로로 바뀌는 것들은 사실 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왼쪽에 완료본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대로 줄다가 모바일로 오면 HTML의 구조는 그대로 가지되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세로로 나열하는 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테이블이 지금 표를 만들려고 했고 또 테이블은 어디에서도 계속 힘을 발휘하냐면 웹적 구성 차원에서 스크린 리더로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귀로 듣는 양반들한테는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내용을 듣기가 꽤 편해요. 그래서 항목 내용, 항목 내용, 항목 내용. 물론 HTML이 표의 머리와 몸통과 발, 표의 제목의 방향과 어떤 게 제목이고 어떤 게 내용이라는 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코딩으로 알맞게 했다라고 하면 더욱더 그렇고요. 또 어디에서도 테이블은 힘을 발휘하냐면 프린트할 때 레이아웃이 CSS로 순수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웹페이지에서 프린트를 하면 간혹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표로 되어 있는 컨텐츠는 깨질 리가 없습니다. 표가 워낙에 튼튼하게 내용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깨질 리가 없고 또 어떤 상황에서 테이블을 또 자주 쓰게 되냐면 이메일 보낼 때 자주 쓰게 됩니다. 이메일로 받는 내용은 우리가 그 안에다가 CSS를 짜봤자 사용자가 보는 브라우저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거기에 세팅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작성해 놓은 CSS가 제대로 안 먹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면 간혹 잘못 이메일을 보낸 경우에는 안에 내용이 다 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는 홍보성 메일들을 잘 보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표로 잘 정되어 있는 테이블로 들어오거나 또는 그것 이두저도 아니면 그냥 통째로 이미지로 들어오거나. 근데 테이블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메일로 받는 경우에는 테이블로 들어오고 저 테이블에서는 그래서 테이블로 받는 이메일에는 CSS가 인라인 스타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테이블에다가 아예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낼 때도 테이블은 아직도 굉장히 유효한 마크업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테이블에다가 반응형을 구현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테이블처럼 보이게 하려고 디스플레이 테이블 우리는 이제 테이블처럼 움직일 거야. 그럼 자식 요소한테다가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 하면 하나하나가 표처럼 움직이는 레이아웃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예로 해놓으면 물론 반응형 잡기는 쉽습니다. 근데 HTML 구조는 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요런 이득은 사실 그렇게 많이 챙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표로 되어 있되 그걸 반응형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예제는 teachers 모듈의 responsive table example 1을 보고 있어요. 저는 2의 지금 완료본을 보여드렸고요. 일단은
1부터 먼저 볼까 합니다. 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example 1에 들어와 있어요. 일단 반응형을 잡는다고 하니까 미디어 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볼게요. 일단 화면의 너비를 조절해 가면서 이 구성을 볼 거니까 세팅의 뷰에서 화면을 오른쪽으로 좀 밀게요. 자, 지금 상태의 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너비를 줄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네임과 내용들이 다 한 줄로 넓을 때는 잘 나오지만 이게 너비가 줄어들면 두 줄로 나오고 있고 더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가로 스크롤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두 줄로 나오는 것도 보기 싫고 가로에 스크롤이 나오는 것도 보기 싫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어, 두 줄 나오지 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줄어들더라도 표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CSS에 가보겠습니다. 자, 표를 다 감싸는 게 있나 좀 볼게요. 표를 다 감싸는 게 없군요. 테이블에 가서 클래스명을 하나 추가 좀 해볼게요. 얘한테 줘야 될까 부모한테 줘야 될까 살짝 헷갈리는데 래퍼라고 클래스명을 좀 줘볼게요. 물론 테이블로 그냥 불러와도 되지만 자, CSS에 와서 래퍼에다가 클래스명 래퍼에다가 너비를 최대 너비를 100%로 하고 오버플로 속성을 오토로 바꿔볼게요. 줄어들지 말라고 하는데 TIB를 하나 테이블 위에 만들어 볼게요. 기존의 테이블을 래퍼 안에 넣어 볼게요. 부모 래퍼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 그 안에 테이블을 넣었고요. 래퍼 안에는 오버플로우를 오토로 넣을 거고 테이블에 가서는 너비를 다 줘 볼게요. 자, 부모에다가 지금 너비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랬더니 지금 가로 스크롤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줄어들지는 않고 이렇게 가로 스크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도 아까 이제 너비가 너무 줄어들어서 내용을 보기 불편할 정도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는 방지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문제는 우리가 반응형 설정에서 저렇게 가로 스크롤이 생기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가 너비가 줄었을 때 이렇게 줄었을 때에 이 가로 스크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 가로 스크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가로 스크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미디어 쿼리를 하나 작성을 해서 필요 없는 걸 좀 덜 중요한 거를 화면에 안 보이게 해볼게요. 어느 부분이 화면에 안 보이게 해볼 거냐면 마지막 요 녀석이 화면에 안 보이게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 녀석이 HTML에서 누군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스페셜 T, 예, 그러니까 T 헤드 안에 TR 안에 TH 세 번째 TH가 안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서 TRD의 세 번째, 그러면 TH들 중에 막내와 TD 중에 막내들만 화면에 안 나오면 되겠어요. 미디어 쿼리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한번 안 나오게 해볼게요. TH의 막내와 TD의 막내를 안 보이게 해볼게요.
at media 768 이하에서 TH의 막내와 TD의 막내는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덜 중요한 걸 미디어 쿼리 작성해서 안 보이게 하실 수 있겠다고요. 자, 지금 768 이상에서는 예, 다 나오고 있고 768 이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항목을 안 보이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율대로 너비가 바뀌게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디어 쿼리를 작성해서 원하는 부분만 해당 구간에서 안 보이게 설정을 해주면 반응형을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블에서 잡을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일단 가장 심플한 테크닉으로 마지막 걸 사라지게 해봤고요. 두 번째 거 링크로 들어가서 조금 더 복잡하게 아까 얘처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줄어들면 네, 항목들이 사라지고 종국에는 이렇게 항목들이 각각의 항목들이 이름 그리고 뭐 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세로로 나열하는 방법을 가볼까 합니다. 얘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봤고요. 두 번째 링크로 들어가 볼게요. 자, responsive table example 2라고 해서 얘를 하려면 무슨 테크닉까지 다 들어가야 된답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CSS의 그리드까지 다 활용을 해서 반응형을 만들어 보겠대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좀 전보다 칸수가 더 늘어난 표를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 768 이하에서는 마지막 표가 사라지게끔까지는 해볼게요. 여기 이메일 부분이 얘가 사라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미디어 쿼리 작성을 해서 똑같이 해볼게요. 지금 얘 tbody의 tr에 보면 홀수 번째에 13579의 백그라운드가 CCC로 되어 있는 거예요. 1, 3, 여기에 5가 있으면 5, 7, 9 해서 odd, 홀수, even, 짝수 그렇게 해서 지금 백그라운드가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 작성을 해서 768 이하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번엔 다섯 번째예요. TD의 TH의 다섯 번째 막내라고 해도 되고 last child TD의 last child display none 처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줄어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마지막 게 사라지는 거는 됐고요. availability까지 해서 나오고 있고 됐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줄어들면 덜 중요한 거 누가 사라지게 할 거냐면 여기 로케이션이 사라지게 할 거예요. 조금 더 줄어들면 너비를 더 줄여서 할 거니까 미디어 쿼리 좀 전에 작성한 걸 복사했고요. 480 이하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480 이하에서는 누가 사라지게 할 거냐면 얘 두 번째 로케이션이 사라지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nth child 이제 써야 되겠죠? nth child 두 번째 td에도 nth child 두 번째라고 해서 조금 더 줄여서 이 로케이션 부분의 값이 사라지나 보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로케이션 부분의 값이 사라지는 것까지 미디어 콜에서 작성을 해줬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제 더 작아질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난이도가 뛰어요. 자, 이제 기존의 테이블의 틀을 무시하고 누구처럼 나오게 해야 되냐면 얘처럼 나와야 된다고요. 왼쪽에 얘, 저 녀석처럼 나와야 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죠.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가
사라졌냐면 지금 배경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 네임이나 얘들이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거냐면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라지게 할 거냐면 이제 더 작아지면 예를 들어서 400 이하로 더 줄면 여기 얘가 사라질 거예요. 위에 있는 이 녀석이 누구죠? Name Location Specialty라는 부분이 HTML에 가보면 TH예요. TH를 사라지게 할 거라고요. 사라지게 해볼게요. 얘를 더 카피해서 이번에는 400 이하라고 해놓고 400 이하에서는 T-헤드가 display none 이라고요. 400 이하로 줄여봅니다. 네, 이렇게 줄였어요. 줄이셨습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누가 사라졌냐면 T-헤드가 사라졌어요. 근데 완료본을 보면 T-헤드에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HTML은 안 건드리고 일단 얘처럼 세로로 나와야 된다고요. 자, 지금 우리 표는 가로로 나오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가로로 나오고 있는 거냐면 얘들 요것들이 다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은 더 좁아졌으니까 누가 사라지게 할 거냐면 잠깐만 줄여봅시다. 더 줄어들었을 때는 항목들이 다 나와야 되나? 이름과 availability 저것들이 좀 나와야 되겠는걸. 그러면 로케이션이 누군가요? 잠깐만 볼까요? 로케이션이 두 번째 항목이고 좀 줄여볼게요. 여기에서 스페셜티 부분도 사라지게 할까? 자,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미디어 쿼리에서 누구까지 사라지게 했어요? T 헤드까지 사라지게 했습니다. 지금 400의 너비 이렇게 이 상태예요. 자, 이제 더 줄어들면 항목들이 기존의 항목들이 다 보이게 할 거예요. 더 줄어들면 얘들의 항목이 다 다시 나오게 하고 이게 새로 나와야 되니까 얘도 한 블럭 다 차지하고 얘도 한 블럭 다 차지하고 얘도 한 블럭 다 차지해야 된다고요. 기존에 사라졌던 T 헤드 일단은 다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400 이하에서 위에 T 헤드가 사라지는 구간을 480 이하로 잡아야 되겠다. 얘를 위로 올릴게요. T 헤드가 사라지는 거 480 이하로 해주시고 더 줄어들면 이제 세로로 나오게 400 이하에서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서는 사라졌던 항목들을 다 다시 살릴 거예요. 써볼게요. 항목들이 다 한 줄씩 써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T 헤드와 T 바디도 TH도 TD도 TR도 다 디스플레이를 블락해서 혹시 사라졌던 것들을 다 살릴 거고요. 400 이하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다 블락으로 바꿔버렸더니 세로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됐나요? 앞에 T헤드와 얘도 T헤드도 다시 살려줬어요. 네임과 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T헤드는 살릴 필요는 없겠다. 얘는 살리지 말고요. T바디도 어차피 블록 요소였으니까 얘도 블락으로 할 필요 없겠고 TD와 TH와 TD, TR도 어차피 블록 요소였으니까 얘도 할 필요 없겠고 두 개만 요렇게 두 개만 해도 되겠어요. 자, 얘가 너비를 다 쓰도록 얘처럼 너비를 다 쓰도록 하려면 어떻게 될까 좀 볼게요. 테이블에 가볼까? 테이블의 너비가 래퍼에 가볼까? 래퍼의 너비는 한 블럭을 다 쓰고 있는데 테이블이 다 안 쓰고 있네요. 테이블에 가서 너비를 100%좀 줄게요. 테이블에 가서 with 100% 이렇게 해서 너비를 다 쓰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 보이던 항목들이 다 보여야 되니까 위에서 우리가 nth 차일드로 했던 것들은 지금 여기 두 번째니 위에 막내니라는 것들이 지금 다 디스플레이 난 걸려 있는 게 여전히 유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태그로 불러온 것보다 얘들이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다시 다 살려. 그래서 네, 이렇게 할게요. important th와 td 모두 살리게끔 이렇게 해주십시오. important. 자, 세로로 다 나오게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th와 td를 한 블럭 다 쓰라고 했는데 위에서 디스플레이 난 걸어온 게 여전히 유효하다고요. 그래서 얘들만 다 보이게 다시 이 구간에선 다 보이게 하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보이게 해 라고 해서 important를 넣어줬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제 문제는 얘들이 무슨 항목인지 원래는 늘렸을 때는 이렇게 위에 항목들이 t 헤드 안에 있는 th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름, 얘는 로케이션, 얘는 분야, 뭐 가능한 시간 그런 걸 알 수 있었지만 지금 줄어들면서 우리는 앞에 있던 제목들이 다 사라졌다고요. 그게 누구였냐면 th였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th로 들어갔던 게 다 사라졌다고요. 여기 자리에 얘처럼 글씨가 들어와야 되겠다고요. 어디에? 여기에. 자, 지금 저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 검사를 해보면 여기 T, D. 자, 각각의 T, D가 있고요. 여기 항목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기존에 누가 안에 있던 값이 여기 name이 잘 보세요. 우리가 T 헤드 안에 있는 걸 사라지겠다고요. 여기 있는 TH가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로케이션이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요 글씨가 이 앞으로 와야 된대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 글씨를 지금 우리가 HTML에서 얘를 받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물론 HTML에다가 얘들의 쓸 타이틀을 미리 써놨다라고 한다면 걔를 자동으로 불러오게끔 써도 되고 일단은 무식하게 직접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TD에 기존에는 없지만 내용을 CSS를 통해서 넣어주겠다고요. 이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기존에는 없지만 네임과 로케이션과 스페셜티를 넣어주겠다고요. 자, 400 이하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TD에 nth of type에서 같은 종류들 중에 첫 번째라고 했어요. 얘의 before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name이라고 아예 쓰겠다고요. 자, 그러면 뭐가 생겼어요? 첫 번째 t, d에 before에다가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들어왔다고요. 확인됐습니까? 같은 식으로 모두 다 써볼까 합니다. 5개죠? 2, 3, 4, 5. 두 번째 거는 로케이션. 세 번째 거는 담당 분야. 네 번째 거는 상담 시간. availability.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해서 항목들을 각각의 TD의 before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 주었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완료본처럼 되기 위해서 아래 밑줄 좀 넣을게요. 여기 지금 얘가 누구로 구분되는 겁니까? 각각의 항목을 새로우니까 이게 이제 TD죠. TD에다가 아래쪽에 보더 좀 넣을게요. 보더. 이렇게 해서 보더를 넣어 주십시오. 아래쪽에 보더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네임이 왼쪽에 있고요. 네임이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 끝에 있게 하고 싶어요. 얘들이
지금 name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컨텐츠의 before해서 여기 안에 name이 나오고 있는 걸 양쪽 끝으로 벌리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양쪽 끝으로 가로별하면서 벌릴 수 있겠냐면 td 지금 이 name과 얘 부모인 td에 가서 여기 td에 와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써볼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지금도 가로별 되고 있는데 가로별로 한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양 끝으로 벌려 볼게요. 일단 우리가 플렉스를 쓰면 justify content에서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하면 원래 양쪽 끝으로 벌리는 건데 이건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안에 있는 이 td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태그로 완벽하게 구분이 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태그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before로 만든 녀석이기 때문에 태그가 딱 있지 않다고요. before로 만든 거랑 얘랑 만든 거랑.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플렉스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을 것 같고 td의 before에 만든 녀석한테다가 td의 before 만든 녀석한테다가 마진을 오른쪽으로 오토로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좀 해볼게요. 여기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해서 한 게 있어서 얘만 위에서 블락으로 한 게 있어서 얘 디스플레이 속성이 안 먹어서 얘도 무조건 플렉스로 움직여 라고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before로 만든 거랑 원래 있던 컨텐트가 어떤 형식으로 바뀐 거냐면 디스플레이 블락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td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면 그 자신 요소들 지금 여기에서 플렉스를 썼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before로 만든 녀석을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로 그리고 얘도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로 인식을 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녀석이. 그리고 양쪽 끝에 벌리기 위해서 얘한테다가 마진 라이트에서 오른쪽에 놓는데 하나만 실험을 다시 해볼게요. 플렉스라는 걸 일단 했으니까 얘한테다가 오토를 주지 말고 얘한테 가서 다시 justify 컨텐츠를 해볼게요. 아까 플렉스가 제대로 안 먹고 있었으니까 안 됐을 걸로 예상이 돼서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해볼게요. 역시 먹는군요. 됐습니까? 자, 부모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줬더니 지금 누구도 before로 만든 녀석이랑 기존의 컨텐트랑 독립적인 요소로 인식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td에다 before에서 마진 right 오토는 제가 원래 참고했던 문서에 있던 스타일이고 지금 제가 바꿨습니다. 어차피 디스플레이 속성이 살아있으니까 양쪽 끝에 붙여 라고 해서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으로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양 끝에 지금 있게 됐다고요. 자, before로 만든 녀석은 조금 더 두꺼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저는 지금 완료본을 보면 여기까지 됐습니까? 양쪽 끝에 벌리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정렬이 안 돼 보인다고요. 내용들이 정렬이 안 돼 보이니까 얘처럼 하고 싶다고요. 얘처럼 얘도 왼쪽에 이만큼의 공간을 쓰고 얘도 왼쪽에 이만큼의 공간을 써서 가로별이 되고 싶다고요. 자, 그러면 쓸 수 있는 옵션은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td에 가서 플렉스로 너의 너변 몇이야 그리고 컨텐트에 가서 너의 몇이 몇이라 라고 해줄 수 있겠는데 컨텐트는 지금 걔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원래 있던 컨텐츠 얘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td만 구분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속성을 뭐로 바꿀 거냐면 그리드로 바꿀 거예요. 그리드.
자, 그리드로 바꾸고 그러면 얘를 여기 안에서 before로 만든 거랑 기존의 컨텐트랑 1대2의 비율로 보이게 하겠다고요. 디스플레이 그리드로 바꿨고 before로 만든 컨텐츠 저 네임이랑 기존에 있던 컨텐츠 캐롤라인 아담스랑 얘가 1의 너비를 가지고 네임이 1의 너비를 가지고 얘가 2의 너비를 가지게끔 뭘 쓰겠다라는 거냐면 그리드 템플릿 컬럼 가로에 컬럼을 하는 거니까 컬럼스라고 하고 1대2의 비율로 1FR, 2FR 프랙션을 쓰겠다고요. 이렇게 하면 너비줄여 볼게요. 이제 얘가 1 프랙션, 얘가 2 프랙션의 비율의 너비를 가지는 컬럼이 만들어지겠다고요. CSS의 그리드까지 왔고요. 앞에 있는 제목이 조금 더 두꺼워야 되겠으니까 이 제목은 before에 다시 살리고 마진 오토가 아니라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항목들이 다 볼드로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에 CSS 하나씩 분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400 이하에서는 이렇게 바꾸겠다고요. 가렸던 거 다 보이게 하고 TD만 1 프랙션, 2 프랙션의 비율로 가로로 배열이 되게끔 CSS의 그리드를 썼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사실 여기에다가 1, 2, 3, 4, 5에서 얘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HTML에서 이 글씨가 원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죠? HTML에서 가볼게요. 거기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항목, TD 항목에서 얘가 잠깐만요. 그러려고 봤더니 이 TD에다가 다 넣어줘야 되니까 코드의 양을 비교하면 HTML에서 일일이 다 지금 제가 데이터의 네임이라는 걸 쓰려고 봤더니 HTML에 다 넣어줘야 되니까 오히려 이러면 코드의 양이 더 많아집니다. 쓰려고 했더니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얘의 데이터의 네임, 데이터의 뭐 타이틀이라는 항목을 만들고 얘한테다가 name이라는 걸 쓰고 그 name이라는 걸 여기에서 가져오려고 어떻게 쓰려고 했냐면 attr 하고 저 이름 데이터의 타이틀을 가져오려고 했다고요. 그러려고 봤더니 이 항목들을 여기에다가 다 써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CSS에서 한 번 넣어주는 게 더 코드의 양이 적겠다고요. 그래서 얘는 생략.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항목을 넣어주는 게 더 코드의 양이 적겠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테이블을 반응형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 안 보이게 했다가 비율들을 줄다가 이런 식으로 세로에 가서는 각각 다 세로로 나오게 반응형을 해봤습니다. 100개나 있고 임시로 페이지네이션이 있다고요. 이 페이지네이션은 3개만 있지만 우리가 10개를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지금 항목이 100개나 있으니까 만약에 한 페이지 안에 10개를 보여줘 라고 하면 여기가 10개가 나와야죠. 그죠? 한 페이지 안에 20개를 보여줘 라고 하면 여기에 4번, 5번도 있어야죠.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내에서 보여줄 거에 따라서 이 여기 위에 페이지 내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얘를 클릭했을 때 그 번째 테이블의 항목이 출력이 돼야 되겠다고요. 데이터베이스를 타지 않고 항목들을 다 출력을 한 상태에서 jQuery만 이용을 해서 페이지 내션을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 테크닉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그냥 페이지 내션은 모양만 만들어 놓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되게 해보겠다고요. 원료본을 보면 지금 이렇게 10개를 보여주고 있고 100개에서 한 페이지에 10개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페이지 내션 당연히 이렇게 10개가 나와야 되겠지? 지금 0번부터 10번까지를 보고 있고 만약에 2를 클릭하면 이렇게 3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게끔 해야 되겠다고요. 그걸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변수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컨셉은 일단은 DB에서 전체 목록을 다 불렀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우리가 워드프레스도 해봤고 그누보드도 해봤지만 최근 게시물은 몇 개까지 불러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100개까지 불러와 라고 해놓고는 스크립트 차원에서 얘를 처리를 하겠다고요. 지금 그 컨셉입니다. 자, 예제로 오시죠. 예제로 오시면 우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일단 변수로 먼저 지정을 해볼게요. 페이지네이션이 되려면 JS 항목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일단 변수 생성을 하지요. 변수 생성. 자, 변수는 뭐가 필요하겠냐면 첫 번째 페이지당 보여질 개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10개면 10개 지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페이지의 개수는 누굴 통해서 구해올 거냐? 페이지의 개수, 여기에서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테이블이니까 이 테이블은 하나의 테이블은 테이블 row라고 해서 이걸로 구분이 되어 있죠? 테이블 row. tr. 그러면 전체 개수는 이 tr의 개수를 구해오면 되겠다고요. 그죠? 가로행의 개수, 즉 tr의 개수를 구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냐면 여기 페이지당 개수가 있으면 그거 만약에 지금 얘는 100개예요. 100개인데 페이지당 보여줄 거는 20개로 하겠대요. per 페이지에서 20개 하겠대. 그러면 위에 여기가 몇 개 나와야 되는지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치?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나눠. 그래. 뭐를 나눠요? 여기에다가 페이지네이션 개수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100개를 저 100개를 뭐로 나눠요? 요거 20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해줘야 됩니까? 위에 요 li를 생성해 줘야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는 임시로 되어 있는 CSS 잡으려고 임시로 넣었던 거지 얘는 필요가 없어요. 주석 처리하시고 됐습니까? 얘에다가 내용으로 HTML을 생성해서 넣어줘야 된다니까 얘 자체도 변수로 잡아야 되겠다고요. 저 numbers라는 녀석도 변수로 잡아야겠어요. 그죠? 변수의 이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실 거예요. 변수의 이름이고요. 전체 가로행의 개수 가로행의 tr까지를 하고 그 tr의 개수 가로항의 tr을 row에다가 하고 그거의 개수를 row의 count라는 변수에 지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페이지 count에다가 몇 개 페이지를 만들지 여기에다가 변수를 만드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는 콘솔에서 누굴 찍어 보냐면 페이지 per count를 콘솔에서 찍어 볼 겁니다. 콘솔에서 페이지 카운트를 찍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페이지당 보여질 개수는 일단 5개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100개는 예시고 몇 개가 있는지 나오게끔 하라는 거죠. 가로행의 tr의 개수라고요. tr의 개수. 여긴 tr까지 지정한 거고 얘는 tr의 개수를 지정한 거고. 자, 페이지당 보여질 개수는 5에서 7로 바꿨고 페이지 카운트에 찍었을 때 소수점이 나오지 말아야 된대요. 일단 변수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var row 페이지에는 5라고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고 rows는 누구를 가져오랍니까? HTML에서 tr를 지정을 하라고 하니까 tr HTML에서 테이블 my 테이블 안에 tr의 개수를 구해오면 되겠죠.
id my table 안에 tr의 개수를 구해 오겠다고요. 그 안에 row count에다가는 얘의 개수, 그 안에 개수 length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다음에 누굽니까? 페이지의 카운트는 어떻게 구한대요? 페이지의 카운트는 여기 안에는 숫자가 있을 거고 그 숫자를 누구로 나누래요? 얘로 사주로 나누라고 하니까 페이지 카운트를 누구로 로의 카운트를 전체 개수가 여기 있을 거고 전체 개수에서 뭘 나누랍니까? 얘를 나누라죠. 그런 다음에 numbers 얘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id numbers 얘도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요. numbers id numbers 해서 변수를 지정한다고요. 이런 다음에 뭐 하래요? 콘솔에서 페이지 카운트를 찍어보래요. 콘솔 로그 누구 페이지 카운트를 찍어 보랍니다. 콘솔 켜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TR이라고 하면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얘도 포함되는 거죠? Sorry. 누구 안에 있는 것만 바디 안에 있는 것만 개수를 재야지 몸통 안에 있는 TR만 개수를 셀게요. T 바디 안에 있는 TR로 바꾸겠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페이지는 7이라고 했으니까 7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7로 바꿨더니 지금 숫자 콘솔에 14.2 블라블라블라 해서 소수점이 찍히고 있다고요. 자, 저 소수점이 찍히면 안 되겠어요. 자, 이게 14.2 있으면 무조건 올려서 15라고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14라고만 내려서 해버리면 14 여기에서 숫자 14번까지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 뒤에 있는 부분이 두 개나 세 개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걔는 안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14로 내리는 게 아니라 14가 아니라 15로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고요. 값을 바닥으로 내리는 플로어가 아니라 무조건 올리는 천장으로 올리는 세일이 필요하다고요. 오케이? 뭐를 이용해서? 산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값들을 산수를 이용해서 올려줘야 되겠다고요. 이 값을 가로로 묶어 주고 얘를 mass를 이용해서 mass, 세이로 해서 값을 천장으로 올려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14.2가 아니라 15로 나오게. 그래서 15를 누르면 7은 아니지만 6개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다 출력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이게 나왔죠. 15페이지나 있어야 된대요. 너무 많이 출력이 될 거니까, 예, 15개 정도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여기 페이지네이션이 7개 정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7이 나왔으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뭐 해줘야 됩니까? 저 7, 여기 위에서 우리가 이 li를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7개를 만들어줘야죠. 그죠? 어디에다가? id numbers에다가 저 형태로 7개가 들어오되 여기에 숫자가 1, 2, 3, 4, 5, 6, 7, 8 아니지 7까지 나오게 해야 되겠다고요. 그죠? 주석 페이지네이션의 li 페이지네이션의 li를 생성 힌트 방문문을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id numbers 안에 요 형태로 대신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형태로 numbers 안에 차곡차곡 뒤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생성해 준 이거 sorry. 자,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첫 줄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두 번째 거는 그 뒤에 얘가 들어오고 기존의 내용 뒤에 얘가 들어오고 기존의 내용 뒤에 다음에 li가 생성되면서 들어오도록 여기에다가 반복문을 작성을 해달랍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li를 생성해 주세요. 같이 보시죠. 자, 반복문은 뭘 쓸 거냐? for 반복문을 쓰겠다고요. for 반복문은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여기 안에 시작, 언제부터 할지, 초기 값이 있고
초기 값이 있고 얘가 언제까지 할지 끝까지 할지의 조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할 일마다 값을 저 초기 값을 어떻게 바꿀지 그걸 하나하나 올릴지 내릴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실제로 할 일이 들어오죠. 자, 실제로 할 일이 지금 뭐라고요? 어디에다가 넣어준대? id 얘한테다 넣어준대. 우리가 아까 변수로 누구를 잡았습니까? 넘버스를 잡지 않았습니까? 넘버스에다가 append를 이용해서 뭘 넣어주겠대요? 태그를 넣어주겠대요. 여기다가 우리가 뭘 넣어준다고요? li에 얘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이걸 그대로 일단 써봅니다. 이렇게 써보면 여기에서 어느 부분만 바뀌게끔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바뀌게끔만 해주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저 부분에 들어올 변수를 잡자고요. 그걸 지금 여기 하는 거라고. 초기값 변수 i는 1부터 1이 언제까지? i가 마냥 할 겁니까? 쭉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죠. 몇 개까지만 해야 돼요. 저거 네, 페이지 카운트에 7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예, 페이지 카운트에 7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하고 같을 때까지 이렇게라고 할게요. 7까지 하겠다고요. 그럴 때마다 i를 어떻게 늘려주겠다고요? 하나씩 늘려주겠다고요. i를 하나씩 늘려주겠다고요. 그러면 저 i가 어디에 들어오게끔 작성하면 돼요? 변수명 i가 여기에 들어오게끔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자예요? 여기까지가 문자니까 작은 따옴표로 구분을 해주고 더하기 변수명 i 더하기 누구? 뒤에 있는 거 문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무슨 취급해주면 돼요? 문자 취급을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찍겠다고요. 어떻습니까? 위에 7개의 페이지네이션이 만들어졌다고요.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계산하기 편하게 15에서 20으로 좀 바꿔줬고요. 자,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기 20이라고 끊었으니까 지금은 잠깐만. 첫 번째 걸 보여주라고 하는 코드도 안 넣었구나. 자, 열자마자는 그러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가 보여줘야 돼요? 1번부터 20번까지가 보여줘야 돼. 그지? 그러면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열자마자는 1번째부터 20번째까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클릭하면 여기 페이지네이션의 2번을 클릭을 하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가 나와야 돼요? 21번째부터 어디까지? 30번까지 나와야 되지. 아니 40번까지 나와야 되지. 그죠? 3번을 클릭하면 몇 번째부터? 41번째부터 60번째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일단은 열자마자 1번부터 20번까지가 나오든 얘를 클릭해서 나오든 우리는 요걸 클릭할 때 할 일이라는 걸 작성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번을 클릭하든 2번을 클릭하든 이제 만들 함수에다가 숫자를 넘겨줄 거라고요. 숫자를 넘겨주면 예를 들어서 숫자 1이라는 게 들어왔대. 그러면 1번을 클릭한 거하고 똑같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1번부터 20번까지가 나오면 된다고요. 여기에 숫자가 2가 왔대. 그러면 계산해서 21번부터 40번까지 보여지게끔 해주면 된다고요. 해당 번째만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전체 여기 tr은 여기 row 카운트에는 100개가 있어요. 그죠? 100이라는 숫자가 있고 row에는 100개의 tr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tr을 집합객체 저희 객체로 여기에 가져왔으면 이 안에는 값이 100개가 있다고요. 그지? 그럼 저 100개에서 누굴 보여줘야 돼? 0번째부터 20번째까지를 똑 잘라서 걔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자, jQuery 객체로 여러 개가 있든 배열로 여러 개가 있든 배열에서 특정 값을 요 번째부터 요 번째까지를 잘라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해요라는 해서 특정 번째 시작, 여기 시작부터 여기까지를 잘라서 보여주겠다고.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show라는 걸 쓰면 될 거고. 그럼 자르는 건 뭐예요? A라는 100개가 있대. 여기에서 뭐라고? 자른다고. 슬라이스. 그러면 슬라이스에는 값을 뭘 써요? 시작 값이 있고, 그죠? 어디까지 할지 끝값이 있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A 슬라이스 1, 10 했어요. 값이 이렇게 있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있대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결과는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가 나옵니까? 2부터 자, 이게 뭐라고 했죠? 인덱스 번호라고 했죠. 그죠? 인덱스 번호가 얘가 0, 그치? 얘가 1, 맞죠? 그러면 얘가 10. 그러니까 2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1하고 10이라고 쓰면 2부터 여기까지 가져오는 거야. 똑 떼서 걔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뒤에는 이 인덱스 번호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인덱스 바로 전까지라고 했어요. 슬라이스는 요 시작은 이 인덱스 번호에서 고지곧대로 시작을 하지만 여기에 10번은 얘가 10번이거든. 얘가 10번이라고요. 인덱스 번호 10번 앞자리 여기까지를 가지고 와서 똑 떼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이게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만약에 1이 왔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1이 들어왔으면 여기는 뭐라고? 0번부터 여기까지를 보여주면 되겠다고요. 그죠? 2가 왔으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부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인덱스 번호 몇이에요? 10부터. 그럼 얘가 몇으로 바뀌어야 돼? 20 해서 바꿔주겠다고요. 그걸 지금 산수로 해서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해볼게요. 준비됐습니까? 자, 일단은 풀 페이지를 10개로, 20개로 해놨고, 이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 거에 완료본을 보면 첫 번째 거에 요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스타일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maybe CSS가 이미 짜 있을 겁니다. CSS에 가볼게요. CSS에 보면 여기 numbers의 li에 뭐가 있으면 a에 active가 있으면 그러면 백그라운드 흰색에 이렇게 돼 있으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a에다가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active를 추가해 줘야 되겠네. 첫 번째 열자마자는 누구의 여기에 active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저게 누굽니까? numbers 안에 li 안에 여기 li 안에 a니까 해볼까요? 넘버스까지는 우리가 변수를 잡은 게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CSS로 순수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누구? id numbers 안에 li 안에 first child 안에 a라고요. 얘한테다가 클래스명 active를 추가해야 되겠다고. 자, 그럼 변수가 여기까지는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 뒤에 거는 뭐로 쓰면 되겠습니까? find예요. 필터예요. find죠. 여기가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find 하고 이렇게 넣어서 하겠다고요. 얘한테 뭐 하래? add class active 추가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active가 들어왔죠? 됐나요? 자, active 표시 됐고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첫 페이지부터도 여기 1번부터 그러니까 0번째부터 20번째까지가 보여야 되겠다고요. 이제 그거를 작성을 해볼게요. 함수를 만든다라고 했고 함수에다가 숫자를 넘겨주면 그 숫자 번째 그게 2번이면 그게 3번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함수를 만들겠다고요. 함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 함수 display rows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function display rows 얘는 숫자를 받아오면 숫자가 들어오면 그 숫자 번째를 전체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슬라이스를 이용을 해서 요 슬라이스를 이용을 해서 그 번째의 데이터들을 잘라야 되겠대. 그 다음에 보이게 하는 거를 show로 하겠대요. 그죠? 그러면 전체에서 일단 시작값을 얘가 이 숫자가 넘어올 때마다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 시작값과 끝값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 숫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해줘야 되겠다고요. 시작 숫자 start, 끝 숫자 end 만들어 보겠다고요. 자, 시작의 숫자는 저 idx가 넘어오면 만약에 idx 번호가 1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시작은 몇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idx가 1이 들어왔대. idx 여기 숫자가 1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현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시작은 0번 그리고 얘가 20이 돼야 되고 만약에 저 함수에다가 숫자 2가 넘어왔대. 그럼 얘가 몇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20에서 얘가 몇으로 바뀌어야 돼요? 40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산수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 여기에서 2가 들어왔을 때를 먼저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지? 우리 지금 페이지마다 몇 개 보여준다고 했어요. 20개 보여주기로 했거든. 여기에 idx가 이렇게 들어왔대. idx가 들어왔대. end부터 생각을 해보면 idx가 들어왔대. 아니지. 이제 시작 숫자가 여기 스타트에 만들어졌겠지. 얘는 쉽죠. end는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그렇지. 플러스 20. 20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얘는 쉬었다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여기가 지금 2가 왔대. 그래서 지금 스타트가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가 20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20이 만들어지게끔 어떻게 쓰면 되냐고요. 머리 아파. 자, 공개해보면. 자, 자, idx 번호가 2가 왔대요. 2가 오면 여기가 2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2에서 1을 뺐어요. 그러면 1이 됐겠지. 1 곱하기 20. 그래서 20이 됐다고요. 1이 왔어요. 1이 오면 여기가 20이 돼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1이 들어오면 여기가 0이 됐죠. 1이 들어오면 여기에 스타트 넘버는 몇이 돼야 돼요? 1이 들어오면 여기 스타트 번호는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20에다가 0을 곱하겠다고요. 그래서 0이 나오게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시작값과 끝값을 만든 거라고요. 이거 왜 만들었죠?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에서 이 해당 번째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숫자 바로 전까지의 값을 잘라서 보여주려고 지금 한 거라고요. 그죠? 이 얘기에서 A는 누굽니까? 전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TR 전체가 다 어디에 저장돼 있죠? 롤스에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롤스에 저장돼 있다고요. 저기에서 일단은 얘를 클릭하면 기존에 어떤 페이지를 보고 있든지 간에 롤스는 다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하이드.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숫자부터 숫자까지만 보이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롤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라이스 해서 누구?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엔드 바로 전까지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쇼 하겠다고요. 자, 그럼 열자마자 첫 번째 거에 그러니까 0번째부터 20번째까지를 보여지게 하려면 이제 함수에다 뭐라고 시키면 돼요? 함수 display rows라는 함수에다 숫자 몇을 넘겨주면 0번째부터 20번째까지를 보여줄까요? 1. 그러니까 얘한테다가 열자마자는 숫자 1. 잠깐만. 슬라이스. 오케이.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됐나요?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얘를 클릭을 하면 제가 2번을 클릭했대. 2번을 클릭하면 디스플레이 로우한테 숫자 몇을 넘겨주면 돼? 2 넘겨주면 된다고요. 얘를 클릭하면 클릭한 걸 디스로 받아오고 그 안에 저 숫자를 받아와서 누구한테? 얘한테 넘겨주면 된다고요. 그죠? 페이지 네이션을 클릭하면 이제 페이지 네이션 클릭 보여주기 클릭 시 뭐라고 해야 되냐? 보여주기 그냥 해볼게요. 자, 누굴 클릭하면 할 일인지 그리고 클릭하면 함수에다가 그 숫자를 넘겨줘야 된대요. 작성해 주십시오. 자, 이 번을 클릭을 하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클릭한 그 A 태그에 액티브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걔가 가지고 클릭한 그 요소의 내용 그 요소의 숫자를 받아와서 숫자를 어디에 넘겨요? 함수 display rols에다가 rols의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해준다고요. 작성해 주세요. 자, 페이지네이션 이제 마지막 얘를 클릭을 하면 클릭한 게 얘를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li가 어쨌든 여기에 5개가 생성이 됐을 거고 만약에 변수명을 여기에서 numbers 안에 li까지만이라고 하고 걔를 클릭했을 때 할 일이라고 한다면 걔를 몇 번째를 클릭했는지 걔의 인덱스 번호를 구해와서 그 인덱스 번호를 누구한테 display rows라는 함수에다가 숫자를 넘겨줄 수도 있겠고 만약에 a 여기까지를 변수 잡았다라고 한다면 인덱스 번호를 쓸 수가 없죠. li 안에 a는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뭘 클릭하든 걔는 인덱스 번호 0번뿐이 안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인덱스를 구현할 수 없고 만약에 a까지를 변수 잡았다면 얘 안에 요거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그 텍스트를 누구한테? 얘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짜야 될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보면 li까지를 잡아볼게요. numbers 안에 li를 클릭했을 때 할 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numbers 안에 find li 얘를 클릭할 때 할 일 이라고요. 자, li를 클릭한다라고 했으니까 li의 인덱스 번호를 받아와서 예를 들어서 인덱스 번호는 요거 클릭한 그 녀석을 디스로 받고 걔의 인덱스 번호라고 하겠다고요. 그러면 인덱스에 인덱스 번호가 들어왔겠지? 저 인덱스 번호를 누구한테? 페이지네이션 요 만들어주는 함수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넘겨주겠다고요. 클릭을 해보면 2, 3 자, 근데 클릭을 했다가 잠깐만요. 순간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온다. 인덱스 번호 좀 확인해 볼게요. 콘솔 로그 콘솔 제가 2번 위에 했던 거 잠깐 페이지 카운트는 위에 콘솔은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리무브 5번을 클릭했어요. 아, 인덱스 번호가 li의 5번을 클릭했고요. 그랬더니 4가 나와요. 인덱스 번호가. 그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있네. 일단 인덱스 번호가 0, 1, 2, 3, 4로 들어오니까 여기다 하나씩 더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2번. 자, 지금 제가 누굴 클릭하고 있죠? li를 클릭하지만 li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a가 있죠. 링크가 먹고 있다고요. 이 페이지가 지금 새로 고침이 되고 있다고요.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막아야 되겠어요.
이벤트를 물고 들어와서 prevent default 해서 기본 기능을 막고 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21번부터 몇 번까지? 40번까지 잘 나오고 있고 3, 4, 5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클래스명 클릭한 그 요소에다 클래스명만 추가하면 되죠? 근데 클래스명이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가 CSS를 확인해 봤더니 아까 A에 들어와요. A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어떻게 추가했습니까? 클래스명 여기라고 했죠. 그러면 클릭을 하면 어디에 있든 간에 여기 li에 a에 무조건 빼버리고 remove class 빼버리고 누구만 클릭한 그 요소 안에 있는 누구만 find 지금 우리는 li까지를 변수 잡았으니까 여기에 add class active 하겠다고요. 자, 클릭하고 보면 2, 3, 4, 5 잘 되고 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li가 아니라 이제 다 주석 처리할 겁니다. 어쨌든 얘한테 다 숫자를 넘겨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부분을 주석 처리, 여기까지는 주석 처리해 볼게요. li에 a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li에 a.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 요런 식으로 해서 얘의 인덱스부를 구해올 수가 없습니다. li 안엔 a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인덱스 번호는 0번만 들어올 거고 이렇게 하면 1에 무조건 클릭하면 다 1만 들어올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인덱스는 어떤 식으로 구해와야 되겠냐면 클릭한 거에 그 안에 글씨가 있거든요. 클릭한 거에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얘를 클릭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내용, 요 글씨, 저 글씨를 가져오겠다고요. 텍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하고 여기도 바뀌어야죠. 넘버스가 여기는 바뀔 필요가 없겠군요. 네. 클릭한 게 이제 A니까 여기만 바뀌어야 되겠군요.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A를 클릭했을 때는 그 안에 내용을 가져와서 디스플레이 로에 숫자로 넘겨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네이션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솔팅 그런 거 안 돼 있고 이름, 애드레스, 컨트리 그리고 experience에서 경력, 연수가 쭉 나와 있는데 완료본 볼게요. 완료본을 보면 이름을 제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애드레스도 알파벳 순으로, 컨트리도, experience는 클릭할 때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다 마찬가지예요.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솔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하는 건 지금 타이틀에서도 있었지만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겠대요. 근데 jQuery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랍니다. 티셔츠 모듈에 보면 옆에 링크를 제가 오픈을 해놨죠. GitHub의 링크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용법은 정말 심플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GitHub에 들어와 있고요. Small Table Sorter 에서 사용법은 설치를 하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래요. npm을 쓰든 yarn을 쓰든 또는 직접 다운로드를 하든 해서 다운로드를 지금 얘가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는 table sort min js 얘가 필수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에는 얘가 이미 로드가 되어 있어요. 세팅에 가볼게요. 세팅에 가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min과 넘버는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까지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항목 중에 날짜도 있고 날짜도 솔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date js라는 것도 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법은 GitHub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자, HTML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의 아이디가 만약에 테이블의 아이디 여기에 들어오면 그러면 바로 작동한대요. 스크립트 부분에 new table sort copy 복사합니다. 해서 스크립트로 가서 넣어 볼게요. 붙여넣기 하고 우리는 아이디가 my table입니다. my table 넣어 볼게요. 작동을 합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미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얘가 아이디도 되고 여기 클릭을 하면 여기가 클릭하면 지금 솔팅이 되고 있다고요. 요거 한 줄 써줌으로써 되고 있는데 문제는 마우스 올렸을 때 그 어떤 표시도 없어요. 얘를 클릭하라는 표시가 없다고요. 네임을 클릭해도 작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완료본처럼 이렇게 표시도 있고 마우스 올렸을 때 손가락 표시도 나오게 하고 싶다고요. 이게 ascending인지 descending인지 오름차순 내림차순인지 이렇게 caret 저 아이콘 모양도 나오게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뭐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되냐면 다시 GitHub에 가볼게요. GitHub에 내려와 보시면 뭐 여기 데모를 보셔도 되겠지만 내려와 볼게요. 자 여기 디폴트 CSS에서 add styling from table sort CSS를 로드를 해주면 그러면 아까처럼 오름차순 내림차순의 아이콘을 넣어준다고요. 자 테이블 솔트 CSS 찾으셨습니까? 들어가서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CSS에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클릭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코드 모두 복사 됐어요? CSS 복사하셨습니까? 넣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요거 한 줄 넣어줬고 이제 CSS에 가서 여기 솔팅이라고 되어 있는 뒤에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손가락 표시가 나오고 있고 위아래 아이콘이 안 나온다? 잠깐만요. 포인트까지는 만들어 주는데 뭐가 로드가 안 돼 있지? 일단 로드해 주셨습니까? 검사해 볼게요. 애프터에 보더의 컬러가 왜 이 색깔로 돼 있냐? 보더 카렛의 색깔이 너무 어두운 걸로 돼 있었네요. 여기 보니까 저장을 안 한 버전으로 다시 들어왔네. 다시 CSS 좀 복사했고요. 붙여넣기 했고요. 여기에 여기 뒤에다가 솔팅에 잠깐만요. 모두 복사했고 솔팅에 넣어 주었고요. 저 보다 우리가 순수하게 CSS로 만들어 본 적이 있죠. 여기를 바꿀게요. CCC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이콘 위아래 아이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보도의 컬러를 바꿔줬어요. 자, 그래서 얘 사용법은 이게 끝이에요. 라이벌 로드하고 얘들이 제공하는 CSS 로드 해주고 사실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뭐를 몰라요. 여기에서 얘들이 제공하는 요 롤과 그리고 여기에 not no salt라고 해서 이게 돌아가면 얘한테 들어오는 얘만의 클래스명이 있는 거죠. 그 클래스명에 따라서 여기 얘를 바꿔주고 있다고요. 이제 됐습니까?